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누가 이 그림을 선물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정열적인 장미가 온 방에 가득 차 있는 그림이죠. 사랑, 정열, 열정, 희망 막 솟아오릅니까? 근데 이 그림을 보낸 사람이 무덤이라고 제목을 붙여서 보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일상적인 일반적인 상식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죠. 자, 이러한 것들을 대페이지망이라 하는데요. 자, 오늘 대페이지망의 원리와 표현 효과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수능 특강에 나오는 비문학 예술 지문입니다. 융합형 예술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붙여본 이름이고요. 섞여 있다는 뜻이죠. 자, 이 융합형 예술과 또 융합형 사회도 선생님이 붙여봤는데요. 융합형 예술과 융합형 사회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만 옳고 다른 것은 그러더라고 한다면,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원수처럼 여긴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자기 혼자만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예술 지문을 가져왔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더구나 융합형 사회, 융합형 산업, 융합형 인재라는 말이 넘쳐나잖아요. 결코 혼자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공부할 것은 예술 지문입니다. 그것을 통해 융합형 시대, 융합형 인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대페이지망의 원리와 표현 효과입니다. 우리는 대상을 인식할 때 하나의 관념에서 출발을 하여 그와 가까이 있는 다른 관념을 떠올리며 대상에 대한 이해를 넓혀간다. 여러분 볼펜이라고 생각한다면 선생님 같으면 옛날에 모나미 볼펜 이걸 생각하겠죠. 여러분들은 요즘 만나는 볼펜들을 또 생각할 겁니다. 그죠? 그 가까이 있는 다른 관념을 떠올리면서 대상에 대한 이해를 넓혀간다. 우리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가까이 출발해서 넓혀가죠. 그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넓혀간다고 할 수 있겠죠. 대상을 인식하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어떻게 대상을 인식하고 그와 관련된 것들을 연상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를 나눠볼 수 있다. 자, 대상을 인식하고 그와 관련된 것을 연상하는 방식 크게 세 가지인데요. 자, 흔히 검은 잉크병 그림을 보고 검은색 잉크를 떠올린다. 닮았죠? 검은 잉크병과 검은색은 닮았죠? 유사한 관념들이 서로 연합하는 것을 유사현상이라 하고, 잉크병 그림을 보고 만년필을 떠올리는 것처럼, 자, 잉크병과 만년필은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시간적, 공간적으로 접근된 관념들이 연합하는 것. 이거를 근접연상이라 합니다. 한편 검은 잉크가 묻은 손가락을 보고 잉크를 만지는 장면을 떠올리기도 하는데, 이렇게 원인과 결과에 관계 있는 관념들을 떠올리는 것을 인과연상이라고 합니다. 자, 대상을 인식하는 세 가지 방법, 유사연상, 근접연상, 인과연상이 있죠. 자, 대상으로부터 관련된 것을 연상하는 방식 세 가지입니다. 자, 단락별 내용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어떤 대상을 인식하는 세 가지 방법에는 비슷한 것으로 연상하는 유사현상, 시간적, 공간적으로 가까운 것을 떠올리는 근접연상,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연상하는 인과연상이 있다. 자, 그림인데요. 마그리트의 회화에는 이런 일반적인 연상 과정을 깨뜨리는 작품이 많이 발견된다. 이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그리트 회화의 특징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의 언어의 사용. 자, 이게 언어의 사용인데요. 자, 파이프를 걸어놓고 밑에 말은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자, 파이프 그림을 보고 파이프를 떠올리는 사람들의 유사현상을 방해하죠. 파이프를 걸어놓고 왜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작가의 의도는 뭐지? 하고 새로운 상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어떻습니까? 사람이 구름 위에 떠 있을 수 있습니까? 자, 무한한 인식이라는 작품인데요. 공중에 떠 있는 사람이 중력을 무시하면서 땅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인과 연상 과정을 방해합니다. 자, 이와 같이 마그리트는 그림 속의 관습적 이미지를 그와 모순된 이미지와 결합함으로써 파이프 그런 거 파이프는 아니다 했고 사람이 공중에 떠 있는데 안 떨어지도록 했지 않습니까? 기존의 논리를 부정하죠. 상호 연관관계가 없는 사물들을 병치했습니다. 그죠? 그 글자와 파이프, 그 다음에 구름과 사람을 병치했잖아요. 각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시적인 상상력으로 신비감을 만들어낸다. 이거 왜지? 이러잖아요. 또 사물의 일상적 이미지와 사물을 가리키는 명칭을 이질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대상을 생소하게 만든다. 2번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것은 구름 위에 떠 있는 사람들이고요. 3번과 관계에 있는 것은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죠. 자, 마그리트 그림의 특성입니다. 1, 2, 3이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그리트와 같은 초현실주의 작가들이 대상의 인식과 연상 과정에 낯섦을 부여하기 위해 사용한 다양한 표현 기법을 대페이즈망이라 합니다. 자, 대페이즈망의 개념이죠. 자, 일반적 연상 과정을 깨뜨리는 마그리트의 대페이즈망. 자, 마그리트와 같은 초현실주의 작가들이 대상의 인식과 연상 과정에 낯섦을 부여하기 위해 사용한 다양한 표현 기법을 대페이즈망이라 한다. 미술평론가 알렉산드리아는 마그리트가 즐겨 사용한 대페이즈망의 주요 형식을 다음과 같이 6가지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자, 첫째, 친숙한 사물의 크기를 과장하거나 크기의 변화를 주는 작은 것을 크게 확대하기. 조그마한 것을 굉장히 크게 할 수 있죠. 둘째, 상관관계가 별로 없어 보이는 사물들을 한 공간에 병치하고 결합하는 보완적인 사물을 조합하기. 셋째, 사물의 운동성을 부여하는 생명이 없는 것에 생명을 불어넣기. 넷째, 시간이나 공간을 비틀어 확장하는 미지의 차원을 열어 보이기. 다섯째, 생물의 운동감을 없애거나 무생물로 변형시키는 생명체를 사물화하기. 아까 이거 반대되는 경우도 있었죠. 여섯째, 대상물의 본래 형태로 전혀 다른 형태로 변형시키는 해부학적 왜곡. 이렇게 6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안의 6가지 대페이즈망의 형식입니다. 앞에 나온 2가지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결해 보기 바랍니다. 평론가 알렉산드리아는 마그리트가 즐겨 사용한 대페이즈망의 주요 형식을 다음과 같이 6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습니다. 대페이즈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작품을 만났을 때 감상자들은 과거의 관습적 경험과 기존의 지식이 뒤집어지는 혼란이나 충격을 경험한다. 자, 감상자들의 반응이죠. 이거 왜 이러지? 이게 왜 파이프인데 파이프가 아니지? 이 사람들 떨어져야 되는데 왜 있지? 예를 들어 작은 것을 크게 확대하기라는 방식은 자, 비례의 전보, 비례가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일상적인 시각 안에서 무심하게 지나쳐 온 사물의 평범한 크기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뒤집는다. 옛날 선생님이 본 영화 중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로봇을 사람도 타고 있었고요. 조그마한 로봇을 타고 눈으로 들어가서 사람 몸을 돌아다니는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바로 그런 경우가 되겠네요. 본래의 고유한 사용가치로부터 대상을 추방함으로써 내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대상의 본질을 새롭게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충격적 경험의 사례입니다. 그죠? 대페이즈망을 활용하는 작가들은 감상자들에게
일반적인 연상 방식이나 과학의 인식 또는 관습에서 벗어나 대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기 위한 주체적인 태도를 지닐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자, 대페이지망 감상의 자세입니다. 바로 일상적인 인식, 방식에서 벗어나 본질을 제대로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죠. 대페이지망을 대하는 감상자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대페이지망을 활용하는 작가들은 감상자들에게 일반적인 연상 방식이나 과학의 인식 또는 관습에서 벗어나 대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기 위한 주체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페이지망이라는 표현 기법은 우리 일상생활과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하고 있다. 예술의 방식이 우리 생활을 결합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바로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예를 들고 있네요. 휴대용 전화기 외에 컴퓨터 기능을 더한 스마트폰. 자, 서커스의 음악, 무용, 미술과 같은 예술을 결합한 솔레이오, 태양의 서커스를 한답니다. 공연도 넓게 보면 과학기술이나 공연예술 분야에서 대페이지망을 활용한 사회를 할 수 있다. 자, 마그리트가 예술작품의 회화에 시도한 대페이지망이 현대사회의 여러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다. 그죠? 자, 생활 속의 대페이지망 사례 스마트폰 솔레이오를 들고 있습니다. 기이하고 낯선 장면을 일부러 연출해내는 대페이지망은 우리 일상에서 더 이상 기이하고 낯설기만 한 문화적 현상은 아니다. 자, 보편적인 문화현상이라는 뜻이죠. 자, 일상생활과 결합된 대페이지망입니다. 자, 대페이지망이라는 표현 기법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하여 더 이상 기이하고 낯설기만 한 문화적 현상은 아닙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융합형 사회 또 융합형 인재와 결합해 봤는데요. 예술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분야에 이런 대페이지망이 혁신을 가져옵니다. 그죠? 자, 윗글의 내용을 단락을 기준으로 문장으로 요약하고 주제를 말해보세요.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자, 주제는 대페이지망의 원리와 표현 효과입니다. 자, 단락별 내용 정리는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다시 또 확인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확인과 그 다음에 해설, 문제 해설 부분은 강의에서 생략하겠습니다. 필요하면은 블로그를 이용해 보든지 아니면 첨부된 PPT 자료를 만나도 됩니다. 자, 오늘 대페이지망의 원리와 표현 효과를 공부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